네, 이번 순서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우주 책방지기가 함께 하는데요. 9월에는 가을에 보면 좋을 제주 신간 도서를 살펴보고 있죠. 앞서 오늘은 제주 박물관과 관련된 책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한데요. 네, 이 여름이 정말 자리를 내어주기 싫은 모양인지 한낮에도 정말 뜨거운 열기가 네. 한창인데요. 그래도 아침 저녁이면 좀 선선한 가을 날씨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은데요. 저는 가을이 되면요, 책 한 권 끼고 박물관 산책하는 거를 정말 좋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주의 박물관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매거진 한 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도 함께 다루고 있는 매거진입니다. 뮤지엄 오퍼스 제주편을 소개해드릴게요. 너무 지적인 취미네요. 가을에 책 한 권 끼고 박물관을 산책하는 것. 와, 이 뮤지엄 오퍼스라는 잡지, 저는 처음 보는 잡지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생소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책인가요? 네. 제주를 찾는 사람들, 우리 제주를 정말 잘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방문해야 할 곳이 한 곳이 있다면 과연 어디를 먼저 방문을 해야 될까요? 한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요, 그 도시의 역사와 문화예술을 아주 빼곡하게 기록하고 있는 박물관을 방문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박물관은요,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서 옛 선조들이 그려냈던 삶의 지혜와 함께 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공간이기도 하죠. 뮤지엄 오퍼스는요, 국립박물관이 있는 도시를 한 호에 하나씩 소개를 하면서 오래전 디자인과 또 스토리에서 도시의 오늘을 발견을 하고요. 또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그런 매거진인데요. 올해에 창간돼서 현재까지는 경주편, 익산편이 발간되었고 지금 8월에 제주편이 발간되어서요. 아주 따끈따끈한 매거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그 도시를 알아가기 위해선 맛집과 주요 관광지를 가는데 네. 박물관을 가봐라. 이거 신선한 또 조언입니다. 제주의 아름다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꼭 보라는 추천사가 담겨 있던데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건가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박물관 이야기만 계속해서 다루면 좀 지루하지 않을까 싶긴 네. 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책을 좀 펼쳐보자마자 제주를 지켜내는 사람들 그리고 또 삶을 일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말 잘 다루고 있더라고요. 제주의 해민 정신을 담고 있는 역사와 제주의 돌문화 경관, 또 다큐 투어나 제주의 건축물 등 다양한 이야기가 빼곡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제주도를 단순히 어떤 유명한 관광지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나 역사 그리고 또 문화 등을 조금 더 깊게 조명을 하면서 제주의 가치를 조금 더 담백하게 다루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루하다는 편견을 타파시켜줬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이 제일 좀 인상 깊었는지 궁금해요. 사실 저는 이 매거진을 보면서 여기 한번 다시금 방문을 해봐야겠다라고 다짐한 곳이 한 곳이 있는데요. 네. 바로 국립제주박물관입니다. 여기에는요, 아주 특별한 큐레이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랜만에 여기를 좀 다시 이 큐레이터를 만나기 위해서 꼭 한번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정도인데요. 어떤 큐레이터가 있을까요? 큐레이터? 네. 보통 이 큐레이터 하면은요, 일반적으로 좀 전시, 미술관에서 그 작품을 선정하고 또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관람객들에게 해설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국립제주박물관에 있는 큐레이터, 어떤 면에서 좀 특별하다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있나요? 바로요. AI 큐레이터가 있다고 사람이 하는데요. 아니었군요. 네, 네. 사람이 아닌 로봇 큐레이터가 있는데요. 이 QI라고 불리는 AI 큐레이터가요. 국립제주박물관 곳곳을 안내해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직접 만나보면요. 혼자 없어 예라고 하면서 제주어로 인사를 먼저 해준다고 하는데요. QI는요. 박물관 안내, 그리고 제주도 관광정보, 박물관 탐험 이렇게 세 가지를 안내해주는 큐레이터의 역할을 한다고 해요. 해설도 아주 낭랑한 목소리로 친절하게 해주는데요. 왜 그 박물관에 가보면 그 진귀한 유물들을 좀 더 가까이 그리고 또 다양한 각도에서 보고 싶은데 유리창에 좀 가로막혀서 단면만 봐서 아쉬운 유물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 QI는요, 유물을 3D로 보여주면서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게요. 정말 똑똑하고 기특한데 저 정도 로봇 하면 보통 주문을 받거나 서빙해주는 로봇은 봤어도 큐레이터, AI 큐레이터라고 하니까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네. 아이들이 또 굉장히 친숙하고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AI 큐레이터가 얼마나 자세하게
어떤 내용들을 알려줄지도 궁금한데요. 박물관의 전시를 곳곳을 이제 세부적으로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박물관 상시 전시부터 계속해서 따라온다고 합니다. 박물관 상설 전시로는요, 구석기, 신석기 때부터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80만 년 전부터 여러 차례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제주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선사시대 제주의 모습,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죠. 바로 빗살무늬 토기보다 더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고산리 유적에서 발견된 토기 이야기, 그리고 또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이르러서 사냥과 채집, 또 어루 활동을 하면서 지냈던 이야기 등 우리 인류 역사에 발맞춰서 제주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또 변해왔는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제주의 역사와 그 생활상들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겠어요. 선사시대 이후로 제주는 그 탐라국이라는 호칭으로 새로운 역사를 또 만들어 왔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또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다고요? 네, 왜 박물관에 가보면 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유물을 전시하듯이 이 책에서도요, 마찬가지로 같은 흐름으로 우리 제주인들의 삶의 모습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과 함께 소개를 잘 하고 있는데요.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가 고대 국가로 성장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제주는 탐라국이 세워졌죠. 이 섬이라는 지리적 특징을 잘 이용해서 활발한 해상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고요. 또 고려시대에 오면서 탐라군으로 편입이 되어서 고려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또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유배지 역할을 했고, 또 이 같은 영향으로 많은 유배인들이 제주에 많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또 독특한 유배 문화를 형성한 그런 섬의 모습도 갖춰졌는데요.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삶을 개척하는 제주인들의 지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와, 제주도를 제대로 알려면 정말 이 국립제주박물관을 꼭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역사 문화 좋아하는데도 박물관에 한번 가볼까 생각하면은 지루해하거나 어렵진 않을까 해서 발걸음이 안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곳은 아이와 가기에 그렇게 좋다고 추천해 주셨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이미 사실 너무 유명하기도 한데요. 바로 어린이 박물관, 어린이를 위한 전시실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주의 산, 들, 바다를 배경으로 살아온 제주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또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린이 공간인데요. 알록달록 예쁘기도 하고 또 전시를 잘 꾸며놔서요, 어린이가 있는 가족들이 많이 와서 체험을 또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 책에서는요, 국립제주박물관이 미디어 아트 맛집이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무려 170여 년 전 제주가 고향이었던 선비 이한우가 제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아름다운 경관 10군데를 꼽았었죠. 영주십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를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국립제주박물관이기도 합니다. 이번 가을 이 책에서 소개해주는 것처럼 아이들과 함께 꼭 놀러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 딱딱하고 지루한 줄만 알았던 국립제주박물관 정말 다채로운 볼거리가 많은 것 같고요.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책에서 이 박물관뿐만 아니라 그 제주 고유의 가치를 지닌 또 다른 공간을 소개하고 있다고요? 어떤 곳인가요? 네,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또 특히 이 건축물이 조금 더 눈길이 많이 가더라고요. 왜 제주에 정말 멋진 건축물들이 많잖아요. 이 뮤지엄 오퍼스에서는요, 제주에서 대표적으로 아름다운 건축물 3개를 꼽아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본의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본테 박물관입니다.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박물관인데요. 책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본테라는 뜻은 본래의 모습이라는 의미로 과거에서 현재로 계승되는 문화적 가치 속에 담긴 본래의 모습을 탐구하기 위해서 삼방산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또 안도 다다오가 이 박물관의 참된 의미를 계승하고 또 현대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공유하고 또 지속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려 3년에 걸쳐서 이 박물관을 완성했다는 이야기도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본태 박물관 노출 콘크리트가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곳이기도 한데요. 또 두 번째로 이곳에서 소개한, 이 책에서 소개한 건축물은 어디인가요? 네. 두 번째로는요. 여기도 역시 유명한 곳인데요. 이타미 준으로 더 많이 알려진 제1교포 건축가 유동용이 설계한 방주교회입니다. 이 방주교회는요. 건물 상부가 뾰족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게 정말 독특한데요. 이 유동용은요. 건물 상부의 모습을 하늘과 어떻게 해서 일체화시킬 것인지에서
대해서 정말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요, 이 방주교회 자체를 하나의 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늘을 바다라고 상상을 해보고 또 뾰족한 건물 상부를 배의 밑바닥이라고 상상해 보길 제안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요, 이타미준의 이 독특한 독창력이 과연 여기에서 빛을 발하는구나라는 순간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또 유동용 미술관도 있는데 함께 둘러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새삼 제주도에 참 멋지고 좋은 건축물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건축물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는요, 또 대정읍에 위치한 추사관을 또 멋지게 또 소개를 잘 하고 있는데요. 대정읍은 이 추사 김정희가 무려 8년 3개월간 유배 생활을 했던 곳으로 이름이 알려진 곳이기도 하죠. 거칠고 척박한 제주의 땅이 그러하듯 이곳에서의 삶도 굉장히 고단했을 텐데요. 특히 이 추사 김정희에게 내려진 형벌 자체가 정말 좀 어렵긴 했습니다. 이 집 둘레 밖으로는 나갈 수 없도록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만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더없이 힘겨울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하지만 수많은 제자들의 도움을 받고 그는 학문적 업적을 지속해서 쌓으면서 또 그 유명한 세한도 그리고 추사체를 완성했습니다. 2010년에 이르러서 건축가 승효상이 이런 추사의 흔적을 기억하기 위해서 설립한 곳이 바로 추사관이라고 이 책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책 속에서는요, 비우면서 채우고 더하면서 나누는 이율배반적인 형태로 구성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남아 존재하면서 지역을 알리는 오부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또 설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와, 말씀해 주신 이 본태 박물관 그리고 방주교회 추사관 세 곳 모두 정말 유명한 제주의 건축물이죠. 가을을 맞아서 이 가을 하늘과 가을 바람과 어울리는 이 세 곳 꼭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책 속에서는요, 이 밖에도 뭐 오름 이야기거나 혹은 이제 제주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정말 다채롭게 또 흥미롭게 실려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에는 이 박물관 소개해드린 내용 이외에도요, 가족과 함께 가보시면 정말 좋을 제주의 명소가 정말 많이 담겨 있으니까요. 이 책을 벗삼아서 가을에 여행을 같이 떠나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와, 오늘은 제주를 담은 매거진 어떤 잡지인가 했더니만 정말 제주의 다채로운 여기저기 구석구석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꼭 이 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의 역사, 문화에 깃든 고유한 가치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도 친절한 책 안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